현대기아가 유럽에서 벤츠 BMW보다 인기 있는 이유. 이 숫자를 먼저 보십시오. 2023년 유럽 전기차 시장. 현대 아이오닉 6는 출시 직후 유럽 주요 자동차 매체에서 올해의 차를 수상했습니다. 기아 EV6는 그 전년도에 이미 유럽 올해의 차 타이틀을 가져갔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유럽에서 올해의 차를 연속 수상한 것,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기아가 전체 자동차 브랜드 판매 순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영국에서는 현대 전기차 대기 시간이 수개월에 달했습니다. 독일 소비자들이 벤츠 대신 아이오닉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싸서가 아닙니다. 전기차 보조금 때문만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 경쟁력과 시장 전략이라는 두 축에서 현대기아가 어떻게 유럽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숫자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완전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판매량이 역전되고 있다. 먼저 냉정하게 숫자를 봐야 합니다. 유럽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의 합산 점유율은 2010년대 초반 34%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유럽 전체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현대기아 그룹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독일 3사 개별 브랜드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세그먼트에서 차이가 극명합니다. 전기차만 놓고 보면 현대기아는 테슬라를 제외한 기존 완성차 브랜드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왜 전기차에서 이런 격차가 벌어졌을까요? 독일 3사, 즉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은 내연기관 분야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헤리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리티지가 전기차 전환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 완전히 전기차 전용으로 설계된 차량 대비 효율과 공간 활용에서 열의를 보이는 겁니다. 현대기아는 달랐습니다. 이 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처음부터 순수하게 전기차를 위해 설계했습니다. 이 플랫폼 전략의 결과가 지금 유럽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가성비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다. 많은 분들이 한국차가 싸서 팔린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유럽 소비자들이 말하는 가성비는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총소유 비용, 영어로 TCO, 토털 카스트 오브 오너십이라는 개념입니다. 차를 사는 순간부터 폐기하는 순간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합산하는 겁니다. 현대기아는 이 TCO 경쟁에서 압도적입니다. 구매 가격을 보겠습니다. 기아 EV6과 폭스바겐 ID. 4는 비슷한 세그먼트의 경쟁 차종입니다. 옵션 구성을 동일하게 맞추면 EV6가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가격만이 아니라 기본 탑재 옵션의 수준이 다릅니다. 독일 차에서 유료 옵션인 기능들이 한국 차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보증 정책은 더 명확합니다. 현대기아는 유럽에서 5년 무제한 주행거리 보증을 제공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8년 또는 16만 킬로미터 보증입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보증 조건과 비교하면 한국 브랜드의 보증이 훨씬 포괄적입니다. 이 보증 정책의 의미를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보증 기간이 길다는 것은 제조사가 자사 제품의 내구성에 자신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증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리비 리스크가 제거됩니다. 유지비에 민감한 유럽 소비자에게 이것은 결정적인 구매 요인입니다. 유럽 소비자 만족도 조사 J.D. 파워 유럽 기준에서 현대기아는 신뢰성 부문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가 브랜드의 신뢰성이 아니라 프리미엄 브랜드 수준의 신뢰성을 갖추게 된 겁니다. 디자인 혁명. 유럽이 한국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디자인은 자동차 구매에서 감성적 결정을 지배합니다. 성능 스펙은 이성적 판단이지만 디자인은 감성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한국차의 가장 극적인 변화가 바로 이 디자인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2006년 아우디 출신의 피터 슈라이어가 기아의 수석 디자이너로 영입됩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현대기아는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 출신 디자이너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면서 디자인 조직을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이오닉 5의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은 1980년대 현대포니에서 영감을 받은 레트로 퓨처리즘 콘셉트입니다. 유럽 디자인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독창적인 전기차 디자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기아 EV6의 크로스오버 실루엣은 유럽 자동차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디자인들이 유럽 취향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적 감성과 미래 지향적 콘셉트를 유럽 시장에 맞게 해석한 독창적 접근이었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이 벤츠나 BMW에서 볼 수 없는 새로움을 느낀 겁니다.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모토운트 슈포트는 아이오닉 6를 두고 전기차 시대의 디자인 기준을 새로 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디자인 선도국을 자처해온 독일 매체가 한국차에 보내는 극찬이었습니다. 전기차 기술 플랫폼 전쟁에서 앞서다. 기술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현대기아의 이 GMP 플랫폼이 왜 특별한지 이해하려면 전기차 설계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주행거리, 충전속도, 공간 효율입니다. 주행거리는 배터리 용량과 에너지 효율의 함수입니다. 이 GMP 기반 차량들은 동급 경쟁 차종 대비 에너지 소비 효율에서 상위권을 보입니다. 아이오닉 6는 유럽 WLTP 기준 최대 614km의 주행거리를 기록했는데 이는 당시 같은 가격대 전기차 중 최상위 수준이었습니다. 충전 속도는 더 극적입니다. 이 GMP는 800V 전기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쟁 전기차들이 400V 시스템을 쓸 때 현대기아는 800V로 설계한 겁니다. 800V 시스템이 주는 이점은 명확합니다. 같은 시간에 2배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어 초급속 충전 시 충전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포르쉐 타이칸이 동급에서 거의 유일하게 800V를 쓸 때 현대기아는 이 기술을 훨씬 낮은 가격대 차량에 탑재한 겁니다. 공간 효율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최대 장점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을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는 엔진룸 공간 처리, 연료 탱크 위치 등의 제약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기 어렵습니다. 이 GMP는 처음부터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평평하게 깔고 설계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차급 대비 매우 넓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이 실제 시승 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실내 공간입니다. 유럽 시장을 움직인 전략적 선택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 전략이 잘못되면 팔리지 않습니다. 현대기아가 유럽에서 성공한 데는 기술 외의 전략적 판단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 유럽 현지화 전략입니다. 현대기아는 유럽 법인을 단순 판매 조직이 아니라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합니다. 유럽 소비자의 피드백이 본사 개발팀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면서 유럽 현지 생산 비율을 높였고 이것이 물류 비용 절감과 유연한 공급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유럽 탄소 규제를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EU의 CO2 배출 규제는 내연기관 중심의 기존 완성차 업체들에게 벌금 리스크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기차 라인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던 현대기아에게 이 규제는 경쟁 우위를 강화하는 촉매가 됐습니다. 규제 압박으로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는 유럽 소비자들에게 준비된 선택지를 먼저 제공한 겁니다. 셋째, 모터스포츠와 미디어 전략입니다. 기아는 유럽 투어링카 레이싱에 참여하고 현대는 월드랠리 챔피언십 WRC에서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습니다. 유럽 자동차 문화에서 모터스포츠는 브랜드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브랜드 인식 전환. 저가에서 혁신으로. 경제학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는 가격 결정력에 직결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인식이 있어야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더 높은 마진이 가능해집니다. 2000년대 초반 유럽에서 현대는 저렴한 한국차라는 이미지였습니다. 그 이미지를 바꾸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유럽 올해의 차 수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동차 전문 기자들로 구성된 심사단이 선정하는 이 어워드는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동차상 중 하나입니다. 기아 EV6가 2022년 유럽 올해의 차를 받았을 때 유럽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상을 받는 차를 만드는 브랜드가 저가 브랜드일 수 없으니까요.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문화도 브랜드 전환에 기여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유튜버들이 현대기아 차량을 독일 프리미엄과 비교, 시승하면서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충전 속도, 실내 공간, 주행 질감에서 한국 차가 독일 차보다 낫다는 콘텐츠가 수십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구전의 힘도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 차를 구매한 얼리어답터들의 긍정적 경험이 주변으로 퍼졌습니다. 처음엔 실험적 구매였던 것이 재구매로 그리고 주변 추천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겁니다. 도전과 과제, 냉정한 시각, 균형 잡힌 분석을 위해 현대기아가 직면한 과제도 짚어야 합니다. 첫째, 중국 전기차의 도전입니다. BYD를 필두로 한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유럽 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 브랜드들이 현대기아보다 더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할 수 있습니다.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이 당장의 방어막이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둘째,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의 한계입니다. 현대기아는 아직 벤츠, BMW, 아우디가 가진 수십 년의 프리미엄 헤리티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를 통해 럭셔리 세그먼트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유럽에서 제네시스의 브랜드 인지도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셋째,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대차는 SDV 소프트웨어 정예 차량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테슬라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성능을 지속 향상시키는 모델로 가야 하는데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다음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도전들이 현대기아의 유럽 내 위상을 단기간에 흔들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구축한 브랜드 신뢰, 판매 네트워크, 고객 만족도는 단기간에 무너지지 않는 자산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대기아가 유럽에서 벤츠, BMW를 위협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선제적 개발, 유럽 디자이너 중심의 디자인 혁명, 총소유 비용 관점의 가성비 전략, 유럽 탄소 규제를 기회로 활용한 시장 전략, 그리고 15년에 걸친 브랜드 이미지 전환. 이 모든 것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현재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내연기관 시대의 추격자에서 전기차 시대의 선도자로 전환하는 그 순간에 있는 겁니다. 유럽 소비자들이 한국차를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저렴한 대안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차는 선택할 이유가 있는 차입니다. 여러분은 현대기아가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독일 브랜드를 완전히 넘어설 수 있다고 보십니까? 10년 후 유럽 도로에서 어떤 차가 가장 많이 달리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